자, 가죠. 원의 방정식 두 파트로 나눴는데 사실은 이 전반부 파트에 중요한 내용 다 들어 있고요. 후반 파트는 이제 문제가 주로 나오는 접선 이야기 하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C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수업이 좀 어려울 거예요. 준비를 잘 해오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원의 방정식 파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이고 원이 문제로 나온다 라고 하면 딱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의 정의와 성질, 원의 정의와 성질, 그리고 또 하나는 접선, 이렇게 딱 두 파트 중 하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원에서는 원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원으로 정의하는가 까먹지 말라고 그랬죠. 수민아 기억하니? 원의 정의. 잘했어요. 느렸지만 잘했어요. 근데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 그냥 자다가 깨서도 툭 건드리면 나와야 돼요. 원이 뭐야?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지표.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 같은 점들의 자취. 나와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정의가 뭐냐와 자동으로 따라오는 개념이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방정식에는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표준형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반형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들, 파트,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접선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문제 잔뜩 나와 있는 거죠. 중심이 x-2 위에 있고, 이렇게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겠지만 원의 방정식이 나오면 그냥 구해지는 거기 때문에 꼭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녀석이니까 x절편은 2겠죠. 이렇게 된 i고 여기 4,0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 마이너스 0,-4의 점이 하나 있대요. 이 두 점을 꼭 지나야 되고 중심은 이거 위에 있다니까 대략 요렇게 지나가는 원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하학적 관계로 바로 반지름이 나와주면 땡큐 인 거고, 그리고 예상치도 이게 얘가 공교롭게도 딱 45도 정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애라서 이 두 개의 대칭성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 중심은 1,-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알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중간 과정을 거쳐야죠. a,a-2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a,a-2라고 설정하면 이 녀석이 중심이 되어서 이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한 점,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걸 풀 거예요. 그래서 이걸 C라고 하면 말하자면 CA의 길이와 CB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할 건데 계산은 CA의 제곱과 CB의 제곱으로 한다 그랬죠. 왜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는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산은 어차피 제곱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루트를 생략해도 좋아요.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4의 제곱 요 녀석과 A 어디 갔냐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같다고 풀면 A는 1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 그럼 정작 C 값이 이제 1,-1로 구해지니까 이 4,0이나 여기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미리 말해두는데 도형은 말이에요. 항상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어요. 항상. 정말 그냥 거의 대부분의 경우
도형이 문제가 하나 나왔다. 그럼 걔를 풀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이 있다. 예, 두 가지의 방법이 서로 난이도상에서 대등한 애들이 있고, 예, 난이도상에서 이해가 획기적으로 쉬운데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풀이를 경험해야 되고 본인이 직접 도전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자기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이게 제일 좋네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릴 텐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만큼의 삽질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돈 내고 학원 와서 배우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선생님이 소개시켜주고 자, 이 방법이 제일 낫다 라고 하면 그걸 기억하려는데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라고 했을 때 뭐 중심 놓고 이렇게 해서 뭐 미지수로 놓고 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기하학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3,8과 마이너스 7,4가 있다고 하면 중심이라는 건 지름의 양 끝에 중점에 해당하는 애거든. 그러니까 점과 좌표에서 배운 중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더해서 반, 그러면 마이너스 2겠네. 더해서 반, 6이겠네. 마이너스 2,6이 중심이 된 거고, 이 중심으로부터 두 점 중에 한 점까지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면 반지름이 나옵니다. 요렇게. 이런 생 기초까지 설명하고 있을 시간은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언급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을 나타낼 때라는 이 비장한 표현이 뭐냐라는 건데, 그냥 x제곱 y제곱 등장하면 다 원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반지름 파트가 제한 조건을 가지죠. 이게 뭐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뒤에 자리가 r제곱이란 말이에요. 뒤에 나온 상수값이 r제곱이에요. 따라서 이게 원이 되려면 아이고 서윤이는 뭘 했길래 또 이렇게 졸리냐. 0보다 커야 된다. r제곱자리가 0보다 커야만 한다. 그래야 그걸 원이라고 한다. 미지수가 등장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x제곱은 딴 거 더 섞을 거 없고, 이거 y-1에 제곱 되려면 더하기 1 줘야 되는데 그 더하기 1 어디서 줬겠니? 13에서 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머지 넘어가면 k제곱 더하기 8k-12 되고요. 요 녀석이 r제곱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어야 하고, 이 녀석의 꼭지점을 구해보시면 여기 4라는 축으로부터 4, 4, 16이니까 얼마예요? 여기 4까지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될 수 있는 값들인데, 그 반지름이 될 수 있는 값들 중에 최고 값은 4이다. 근데 문제는 그게 r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 막판에 실수 많이 합니다.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r제곱값 구해서 틀리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이거 난점이 많죠.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기. 정말 그냥 날로 세 점을 딱 준 다음에 원의 방정식 구하기예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를 소개해 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조건이 3개니까 내가 미지수 3개까지를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러면 a, b, r 3개를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 점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의 제곱, 0,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 5 마이너스 a의 제곱, 3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 해서 연립 방정식 푸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말했다는 건 뭘 뜻하지? 이걸 제일 먼저 했다? 무슨 뜻이지? 하면 죽이겠다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지 마.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로 값을 집어넣어서 미지수 3개를 놓을 거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x제곱 y제곱 하고 모르는 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것도 3개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세 점을 집어넣어서 구한 미지수는 a, b, c 3개, 문자 3개에 대한 3원 1차 연립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3원 1차 연립방정식.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어야만 한다면 이건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시기를. 그리고 이제 계속 미지수를 놓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지우고 갈게요. 자, 세 번째, 미지수를 놓을 때 꼭 반지름까지 그렇게 다 놔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중심만 먼저 구하고 반지름을 중심 구한 상황에서 이제 추가로 구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중심을 a, b로 놓아서 결국 이 중심 C로부터 CA까지의 거리와 CB까지의 거리가 같지 않느냐라는 조건과 CA까지의 거리와 C가 있었네. 뭐 중심을 O라고 하면 OA와 OB의 길이가 같지 않느냐, OA와 OC의 길이가 같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AB에 대한 2원, 모양은 2원 2차 연립방정식인데 A제곱 B제곱은 금방 지워져서요. 결국 2원 1차 연립방정식 정도. 제가 아까 얼핏 보니까 해설지에는 요거를 써놓은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정도 소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하나는 약간 고난도의 방법인데 외접원, 이게 말하자면 원 위에 3개의 점을 주겠다라는 건요. 서윤이가 큰일이 났네. 약을 먹었나? 그렇겠군. 안 졸아야 될 친구가 조는 걸 보면 감기약일 가능성이 높죠. 자, 3점을 주면 사실은 그 3점을 연결하잖아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준 거랑 같아요. 삼각형을 준 거랑 같아요. 그렇다면 이 원의 이름을 다시 부를 때 3점을 지나는 원이 아니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중3 때 핵심으로 배우는 게 이 내용이거든.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거 3개. 그래서 외심을 어떻게 구하나? 외심, 외접원의 중심 또는 그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나 해서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제 정의가 아니라 이걸 뭐래? 작도법. 외심의 작도법이 나오는데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 변의 수직 2등분선. 그러니까 한 변이 있으면 걔한테 변의 중점을 잡아서 수직으로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수직, 그리고 또 한 변을 잡잖아요. 또 한 변을 잡아서 이렇게 길이가 같도록 잡은 다음에 수직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교점이 나오는데 그게 외심입니다.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외심의 정의가.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 하나는 자동 성립이 됩니다.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 이걸 이용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거쳐왔기 때문에 저 점이 예를 들어서 A점과 B점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다. 그럼 이거 중점 구할 수 있나 없나? 중점? 구할 수 있죠. 더해서 반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예, 그리고 더해서 반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라는 게 뭐냐면 바로 수직이 되는 거예요. 수직이. 얘한테. 그러려면 얘의 기울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울기는 기울기 AB로부터 구할 수 있죠.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 분의 얘에서 얘를 빼면 뭐냐? 마이너스 4냐? 예. 그러니까 아닌데? 4인데? 예. 이 기울기가 지금 제가 잘못 그렸지만 마이너스 2라네요. 마이너스 2.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x 그리고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직선을 구하는 능력치가 늘면 능력치가 늘면 점과 기울기로 순식간에 직선 하나를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여기 어딘가 또 C가 있을 거 아닌가? C가 있을 것이고 5,3. 그러면 얘와 얘의 중점은 어떻게 되나요? 중점 5, 4 더해서 2분의 1. 5, 3, 0, 3 더해서 2분의 3. 이렇게 중점을 구할 수 있고요. 그 중점에 다시 수직한 애를 그리는 거예요. 수직한 애를. 그럼 이 기울기가 얼마냐? 9분의 3. 3분의 1이네요. 이 기울기가. 3분의 1. 그럼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x. 지금 그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막 그린 거니까. 마이너스 3x 그리고 2분의 1 넣었을 때 2분의 3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더하기 3 정도 되겠네. 2분의 1 넣으면 2분의 3 나오게. 더하기 3. 네,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외심이에요.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면 외심이 나옵니다. 처음엔 x좌표 나올 거고 그 x좌표를 둘 중에 하나에 집어넣으면 y좌표 나올 거고. 그래서 그 나온 외심으로부터 세 점 중 한 점에 연결해서 반지름 구하면 되는 요런 스토리로 또 하나의 방법을 삼을 수 있다. 이게 이 세 점과의 관계가, 세 점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원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는 진짜 드물다는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걸 써도 깔끔하지 않죠. 굉장히 지저분해요.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해요.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이게 대충 점 좀 찍어 볼게요. 마이너스 4,0 여기 있어요.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얼추 정확하게 찍어도 아주 더러운 삼각형이 나옵니다. 5,3 요쯤인데 C 5,3 이거 보세요. 예, 어딜 봐도 예뻐 보이지 않는 삼각형이죠. 특수 삼각형이 아니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삼각형에 대한 지저분한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방금 전에 그 네 가지 방법으로 고생을 하면서 구하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삼각형이 뭔가 특수 삼각형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 점이 이렇게 y축에 평행하다거나 y축에 평행하다거나 아니면 두 점이 x축에 평행하다거나 x축에 평행하다거나 아니면 정삼각형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직각 삼각형이거나. 사실은 외접원 구하라고 그럴 때 직각 삼각형이 제일 좋은 건데 왜 제일 좋죠? 그렇죠. 빗변의 중점이 중심이자 빗변이 지름이에요. 빗변이 지름이에요. 어느 방향으로든 직각이 등장하면 직각의 맞은편 변이 지름이에요. 그래서 걔가 제일 고마운 겁니다. 직각삼각형이. 나머지는 용을 좀 써야 되고. anyway, 요거는 지금 작정하고 세 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방정식으로 풀게 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찍어 놓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점들이 나오면 꼭 기울기 이렇게 곱을 해봐서 확인. 이게 직각삼각형은 아닌지, 이등변 삼각형은 아닌지 확인.
잘 안 낸다 이거. 그러니 특수 삼각형일 가능성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X축에 접하는 Y축에 접하는 또 나 이거 막 엄청 설명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죠. 제발 부탁입니다. 헷갈리지만 마세요. 이러면 X축에 접하게 되면 중심의 Y 좌표하고 반지름하고 같은 거예요. 물론 부호 자체는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부호 자체는 반대가 될 수 있는데 Y 좌표와 반지름이 같은 절대값을 가질 때 X축에 접하는 거고, 이렇게나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중심의 X좌표,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과 절대값을 일치하게 할 때입니다. 그리고 XY축에 모두 접한다 그럴 때 제발 여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두 중심의 부호가 서로 달라서 이쪽이나 이쪽에 생기는 것도 꼭 염두에 두기. 요 정도 잔소리를 해놓고, 문제는 그림을 그려주면 굉장히 명쾌한데 진짜 문제에는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임마 이거 중심 이제 나 이거 훈련 안 시켜도 되지. 내가 이거 훈련 시킬 때 다들 있지 않았나? 아닌가? 넌 아니냐? 지금 또 해야 돼? 자, 일반형이죠. 일반형으로 주어진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빨리 찾는 법이에요. 중심은 x 앞 개수의 절반의 반대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y좌표, 중심의 y좌표는 y 앞 개수의 절반의 반대부 1이죠. 이렇게.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를 먼저 씌운 다음에 여기 있는 상수항 종류, 그게 문자든 숫자든 간에 부호를 등호 저편으로 넘긴 값을 써주고요. 거기에 얹어서 중심의 제곱 하시면 됩니다. 중심의 제곱 요렇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Y축에 접한다는데 무슨 말이냐, 이게 3,-2 지난다가 그냥 3,-1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A와 B의 관계식 하나를 주는 의도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도가 뭐냐면 Y축에 접하긴 접하는데 이쪽에서 접하냐 이쪽에서 접하냐를 말해주기도 해요. 저 녀석은 3,-2를 지나야 하는 녀석이므로, 여기요, 3,-2를 지나야 하는 녀석이므로 잘해봐야 이렇게 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심의 x좌표가 양수라는 뜻이죠. 따라서 요 루트 마이너스 b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a와도 같을 수 있고 사실은 플러스 a와도 같을 수 있거든요. 이쪽에 있으면. 근데 3,-1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요렇게 부호 변화 없이 마이너스 a, a는 음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푸시면 일단은 b가 1 나오고요. 그 b 이퀄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 값 나오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문제죠. 그 언제적 인가의 모의고사 문항. y는 x제곱 마이너스 6 위에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이렇게 되면 대략 요런 식으로 요렇게 접한다는 소린데, 요렇게
요렇게 접해서 여기 중심 있고 XY까지의 서로 거리가 같은 애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 곡선 위에 어떤 점에서 Y축까지의 거리와 X축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야만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로만 이루어진 직선이 하나 있어요. X축과 Y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그 점들이 바로 Y는 X죠. 또 Y는 마이너스 X고요. Y는 마이너스 X고요. 요렇게죠. 그러면 이 I는 XY에서의 좌표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애들의 모임이고 이거는 포물선 위의 점들이고 그 두 개의 교점에 해당하는 녀석이 내가 찾고 있는 원의 중심이다. 그러면 그런 점이 몇 개 나오냐는 바로 원이 몇 개냐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M값은 4개이다. 와 이 원의 넓이들의 합은 얼마인가는 사실은 넓이를 원하는 게 아니고 반지름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을 하나 구해 봅니다. 얘랑 연립하면 되죠. Y는 X랑 얘랑 연립을 했어요.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고 해로는 X 이퀄 3과 X 이퀄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양수해니까 이거면 되겠군 해서 얘는 버리는 게 아니라 요거 잘 보시면 얘가 얘예요, 얘. 따라서 저 마이너스 2도 요 반지름의 길이가 2다로 쓸모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와 얘는 누가 봐도 합동이니까요. 이쪽까지 같이 구하지 마시고 여기 9파이, 여기 4파이 합쳐서 13파이 요렇게 합치면 2배. 그래서 요 n 값은 26이다.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내가 이때 기억을 하는데 이거 진짜 많이 틀린 애들이 왜 틀렸냐면 왜 틀렸냐면 26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보기를 봤는데 보기에 내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26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24를 답으로 해서 내게 실제 증언으로 들은 얘기인데 왜 그랬냐? 이게 내가 그 문제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 이 문제가 내 발 아래에 있다는 느낌과 문제에 쩔쩔매는 친구, 문제와의 입장이 갑과 을인 친구들이 있어요. 갑인 친구들은 질문이 뭘 요구했나를 봐. 근데 을인 친구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굉장히 고도의 정신적인 작업 후에 답이 되게 멋있게 딱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걔만 봐. 이게 있어. 그러니 항상 실수 많은 자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늘 을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습관을 질문부터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질문부터. 질문이 뭐였지? 질문. M 더하기 N이야.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 내가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건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 이게 이제 원의 접선을 제외한 원의 정의 문제에서 제일 문제거리로 많이 나오는 애들이죠. 여기 지원이한테 시켜볼까? 지원아 이거 중심 얼마야? 중심 마이너스 1,1 반지름은? 외웠냐? 오씨 그 정도면 엄청난 암산 실력인데. 루트 7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반지름 3이죠. 그럼 마이너스 1,1 중심 반지름 3짜리 원이 대략 이렇게 있을 테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친구니까 이쯤 있을 텐데, 이 A점에 대하여 이 원 위의 점들 중에 얘한테 가장 가까운 여기쯤인 것 같은데, 그리고 가장 먼 여기쯤인 것 같은데, 이 어디냐? 그러면 이거 누구랑 놀아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중심하고 놀아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중심하고 놀아야 됩니다. 원은 항상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구하거나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짜증나는 일이고, 정수점으로 나올 리도 없고. 그러니 그게 아니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마이너스 1,1 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중심거리라는 걸 구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을 빼는 방법으로 구하는 겁니다. 중심거리에서 반지름 빼기, 중심거리에 반지름 더하기. 이렇게 하면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자취. 이게 지금 일부러 두 가지 유형을 다 넣어놨는데, 얘는 이제 이 중점이나 뭐 2대1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정해보다는 요령으로 가셔야 돼요. 정해보단 요령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2,1 중심 반지름 2짜리 반지름 2짜리 원이 있어요. 2,1 중심 반지름 2짜리 원. 그 다음에 여기에 A 2,4라는 점과 여기 있는 한 점 P 사이에 중점을 이렇게 두고 이 고무줄을 쭉 연결하고 가운데 M점을 찍었다고 할 때 얘를 이렇게 돌리면 M도 같이 돈다. M도 같이 돈다. 그러니까 그 M이 도는 상태와 그 자취의 길이는 이라고 했는데, 실상 이 자취는 원이고 원의 길이니까 원주의 길이를 물어본 거겠죠. 그런데 이 중점이라는 녀석이 이름이 중점이지 1대1 내분점이잖아요. 1대1 내분점, 즉 반반이니까 앞으로 이런 비율이 정해진 I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중심은 그 비율 그대로 이 점과 직선의 가운데 잡아주시면 되고요. 둘이 더해서 반 이렇게 되겠죠. 2,2분의 5 중심이고,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 요거 딱 접선으로 그리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접선으로 이렇게 접선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같이 접하는 이런 원을 그려주시면 정확하게 이 자취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접점까지 수직이고 반지름 길이 2, 접점까지 수직이고 하면 이게 반이기 때문에 1대2가 된다고요, 얘가. 그러니까 이거 반지름 1짜리 원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관계가 저 반반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그래서 자취의 길이는 반지름 1짜리 원주니까 2파이라고 대답을 한다. 자, 연습. 만약 A로부터 AP의 2대1 점의 자취의 길이는, AP의 2대1 점의 자취의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원을 구해, 점을 찍어, 그런 다음에 접선을 하나 그어. 이렇게 접선을 그어요. 그러면 요렇게 이은 중심거리의 2대1 내분점을 하나 잡아요.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이고
이걸 중심으로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원을 하나 그려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 그럼 얘가 2야, 이게. 그럼 이게 얼마냐인데 2대 3은 2대 3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2의 3분의 2배한 길이, 즉 3분의 4가 새로 생긴 자취의 반지름이 됩니다. 아시겠죠? 닮음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취는. 정해는 따로 있고, 정해는 옛날 영상 좀 찾아보시고. 근데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애. 이런 애는 이제 정해를 이게 그러니까 직관이 잘 못 따라오니까 나한테 정해를 요구하는 거지. 아까 윗문제도 지금 이 방법으로 풀 수 있으니까 제가 정해로 푸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원이 하나 있어. 그리고 A점과 B점이 있어. 그냥 마구잡이로 막 찍었어요. 네, 그리고 요렇게는 철사로 이어놨다고 하고, 여기로부터 여기까지는 고무줄을 이었다고 하고, 이 고무줄을 뱅글뱅글 돌리는 겁니다. 그럼 상상을 해보시면 여기 둘로부터 땡겨온 고무줄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삼각형을 상상할 수 있죠. 그때 여기에 이 삼각형에 무게중심 하나를 또 이렇게 판을 찍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P가 있을 때는 이 점이 찍히는데 이리로 가면 이게 길쭉해지니까 쭉 당겨올 거예요. 무게중심이. 그래서 얘를 돌리면서 이 아이는 또 어떻게 되겠나를 보는 건데, 뭐 예상컨대 원이죠. 예상컨대 원이고, 어떤 원이 나오는가를 지금부터 정해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정해의 요령은 이래요. 먼저 거푸집이 하나 필요하다. 거푸집. 예, 움직이는 동점 A, B를 하나 마련하시고요. 이 동점 A, B가 만족해야 하는 방정식을 준비하세요. B제곱은 36이요. 이게 자취의 방정식을 꺼내는 거푸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취에 해당하는 점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XY에 대한 방정식으로 쓰기 때문에 X, Y로 준비를 하세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이 X, Y와 A, B의 관계식을 만드는 겁니다. 관계식을. 그 관계식은 무게중심이라는 이론적 배경이겠죠? 8,9. 좋아요?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지? 그렇죠. 좌표 3개 다 더하고 3으로 나누기. 근데 x끼리 더하고 3으로 나누기.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 좌표, x의 좌표 x는 3분의 a 더하기 10 더하기 8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y는 3분의 b 더하기 0 더하기 9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할 일, 이 거푸집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쇳물을 부을 통이라고 그랬잖아. 틀이라고 그랬잖아. 부으려면 A에다가 붙는 거잖아. B에다가 붙는 거잖아. 예, 그게 그러니까 A는으로 정리가 돼야죠, 얘가. 그래서 3x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그리고 B는 3y 마이너스 9가 된다고요. 이제 거푸집에 넣을 준비를 끝냈으니 집어넣으시면 돼요. 3x 마이너스 18의 제곱 더하기 3y 마이너스 9의 제곱은 36. 이걸 정리해서 나온 결과가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오케이? 3으로 묶이니까 9로 나가면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도
9가 바깥으로 나가면 y-3의 제곱이 되고요. 36이니까 9로 양변을 나눠주면 x-6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4 이렇게 됩니다. 6,3 중심 반지름 2짜리 원. 네. 그러니까 직관이 따라주지 못하는 자취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동점 하나, 자취 하나. 그리고 동점으로 만든 거푸집, 동점과 자취의 관계식. 그래서 정리하여 거푸집에 넣고 틀을 깨면 방정식이 나온다. 오케이? 딱 여기까지만 하고 싶게요. 자취의 방정식 중 실제로 자취를 구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서윤아, 아폴로니우스의 원 기억해요? 이것도 원의 방정식만큼이나 정의가 있는 녀석인데 까먹었어요. 수련이는 기억해요? 까먹었어요. 수민이는 기억해요? 씨. 지환이는 아나? 아무도 몰라요. 주한테 안 물어봤네. 안 물어봐서 서운했어. 잘 넘어갔다였어. 두 정점으로부터 원의 정의가 한 정점으로부터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정점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정점 두 개로.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일정한 점의 자취입니다.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일정한 점의 자취. 여기서 거리의 b라는 건 뭐냐? 여기서 이제 정해주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물론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건 내가 아는데 너희가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여기 제목에 아폴로니우스의 원 뻑 하고 나오는데 올바른 바람직한 학생이라면 얘가 뭐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지? 또 한번 궁금해지고 그러면 해설을 봤는데 막 이상한 루트 막 이상한 걸 풀어놨으면 이 관련 내용을 내가 배웠나? 하면서 영상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원의 방정식 영상 많지도 않은데 영상도 한번 찾아보고 개념서도 한번 찾아보고 뭐 이런 노력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상황은 이래요. 이렇게 이제 제가 임의로 그은 선상에 A점과 B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A점과 B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장난을 쳐본 거예요. A점과 B점, 좌표평면상의 두 정점으로부터 항상 그 B가 2대 1이 되는 점들은 어디에 있을까를 찾아 찍어 본 거라고. 어디에 있을까? 근데 으로부터라고 그랬죠. 으로부터.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될 거는 당연히 요렇게 3등분하고 2대 1 되는 이 점이겠지. 그지? 이 점으로부터 A까지 2, B까지 1이니까. 근데 적당히 떨어져도요. 적당히 떨어져도 이 P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와 이 B점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가 요 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했더니 이렇게 가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적당히 떨어져도 요 길이가 길어지긴 했지만 이 길이를 2배 했더니 요 길이가 되더라.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점들이 궁금하여 방정식으로 잡아본 결과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걸 알았어요.
두 정점으로부터 2대1 되는 애들을 싸그리 몽땅 모아봤더니 예? 싸그리 몽땅 모아봤더니 이런 원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원의 이름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런 단어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교과서에 없고 그냥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의 자취인데 이거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이론으로 가르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정해 풀듯이 하면 돼요. 점 x, y로 놓고 a 마이너스 1, 1, b 2, 1 거기다 2대 1 걸고 x는 하는 거예요. x는 아니지. 뭐지? x는 2대 1이 이게 아니구나. p x, y 한 다음에 AP 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BP 이렇게요. 그 AP가 뭔데?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선분 구한 거예요. 그냥 대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또 뭐 한 거야?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 구한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2대 1. 정의 그대로 쓴 거예요. 정의 그대로. 정의 그대로 쓰고 이제 외항의 곱, 내항의 곱 해서 같다라고 하면 2배의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 지금 계속 등식 그대로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마 내가 이걸 다 하겠냐. 네, 상상만 해봐요. 상상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상. 요 다음에 뭐 할 것 같아, 서연아? 요 다음 줄에. 양변 제곱하겠지. 루트 있으면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4배의 하고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되겠죠? 이쪽은 제곱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하겠죠? 그 다음 뭐 하겠냐? 그 다음 뭐 하겠냐고? 안 들려. 공통인수. 오, 공통인수가 있구나. 땡큐. 공통인수는 3배한 y-1의 제곱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완전 땡큐네. 근데 x끼리는 공통인수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전개예요. 전개. 예, 이거 다 전개예요. 전개. 그러면 여기에 3x제곱 블라블라블라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 는 하고 제로 뭐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쪽에 3x 어쩌고 저쩌고의 제곱을 만드는 식과 3y-1의 제곱과 그리고 이제 짜투리 상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짜투리 상수들이 여기 이렇게 넘어가서 어떤 상수가 됐다고 하면 3, 3, 3 지우면 꼬라지만 봐도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 원으로 유도된 아이가 이름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가르치기 싫으면 해설지에 이렇게 써놔요. 근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그럼 뭐 이렇게 구하려고 이름을 아폴로니우스까지 붙여가면서 지었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정의 따로 성질 따로인데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다 성질로 구한다고요. 성질에는 뭐가 있냐? 해당 비율, 이거 문제마다 달라지니까요. 네, 해당 비율이 1대1 말고는 다 돼요. 2대1, 1대2, 3대1, 3대2 다 돼요. 네. 비율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이렇게 된다고요.
내분점 구해, 외분점 구해, 그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구해. 지름의 양 끝 가지고 원 구하는 거 우리 2번 문제에서 봤잖아요. 이미 굉장히 쉬운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어떻게 실제로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A점 보여요? 마이너스 1,1. 아까는 다 일반론을 얘기한 거고, 예, 지금은 B점이 특수점이죠, 이거. 뭐냐면 요 두 녀석을 이은 직선이 X축과 평행한 상태예요. X축과 평행한 상태. 그러니 요렇게 연장을 해보시면 얘의 2대 1 내분점이 정수좌표로 나와요. 정수좌표로 1,1이죠. 그 다음에 AB의 2대 1 외분점. 2대 1 외분점은 A로부터 2, B로부터 1이니까 요 길이인 3을 2배 해주시면 찍히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2로부터 3만큼 오른쪽으로 왔으니 이 점의 좌표는 5겠죠. 그러면 얘가 5,1이 돼요. 이게 외분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 원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됐나요?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막 미친 듯한 XY식을 안 쓴다고요. 안 쓰고 이렇게 해서 내분점, 외분점 1,1, 5,1 그럼 한가운데 중심에는 누가 있나? 1, 5 더해서 반 3,1이겠네요. 3,1 중심 반지름 2짜리 원이에요. 됐어요? 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끝납니다. 얘가 질문이 뭐냐면 그러한 P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원을 다니는 이 P에 대하여 각 PAB, P, A, B 어디에요? 여기를 질문하는 거죠. 네.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P, A, B 요 각이죠. 어떻게 됐어요? 각이 여기서 일로 가면서 작아졌어요. 그 각의 크기가 최대일 때라고 했습니다. 최대일 때. 어디가 최대일까? 빨리 상상해봐. P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얘를 이 짝대기를 레이저라고 생각하고 P에 따라 움직이는 이 각도 중에 가장 큰 애 어디 있을까? 모두에게 똑같은 상상이 되어야 됩니다. B가 B가 90도가 될 때 이렇게 또 여기서 보면 되게 유사해 보이긴 하네. 아닙니다. 예. 요게 90도가 될 때는 얘가 최대라는 근거는 없어요. 원을 아주 크게 그려보면 티가 날 텐데 A가 한 이쯤 있고 B가 한 이쯤 있다고 하면 A가 한 이쯤 있고 B가 한 이쯤 있다고 하면 B가 90도가 될 때 A와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직 이 옆에 있는 P에 대해서 얘가 더 커질 가능성이 생기죠.
언제가 가장 많이 벌어진 걸까요? 접선일 때. 맞아요. 요 접할 때가 가장 많이 벌어질 때입니다. 이게 원통형이죠. 여기 블랙볼이 보입니까? 블랙볼이 보입니까? 자, 아주 미세한 질문을 하죠. 당신들이 지금 지환이 저쪽에서부터 수민이 이쪽까지 얘를 보고 있잖아. 근데 보이는 광고판의 마지막 글자가 다를 거야. 여기랑 저기랑.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수련이가 가장 정면일 텐데, 본인의 입장에서 니들 이 원통에 어디까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디까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보일까? 당연히 안 보이겠지. 내가 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너희는 절대 알 수가 없어. 그지? 아니, 뭐, 이렇게,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옮기면, 보여지는 한계가 있을 텐데, 착각하지 마. 이 원통에, 이게 흔한 착각이에요. 청소년들의 아주 흔한 착각. 자기가 이 원통에 지름 양 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못 봐요. 지름 양 끝 못 봅니다. 이걸 최대 시야각이라고 부르는데, 원통이 이렇게 있고 니네 시선이 여기, 아이고 씨, 어떻게, 뭐야, 이게 뭐야, 가르마. 이게 지환이 코, 이게 안경. 자, 이게 여기서 본다고 쳐. 니네는 여기와 여기에 못 봐요. 못 본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 시야각은 이 시각의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쪽 접선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니는 고작 요만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최대 시야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력에다 별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이 피가 움직이면서 여기 있던 사람이 이렇게 생긴 원통을 본다고 그럴 때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라는 말이거든.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마침 이 거리와 감각이 이게 딱 수선의 발인 것과 딱 들어맞는 그런 위치라서 지금 헷갈렸는데, 실상은 중심에서 이쪽으로 내린 수선의 발 위치까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질문, 선분 AP의 그때의 AP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반지름이 얼마짜리냐면 2짜리예요. 그리고 요 중심 3으로부터 A-1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4거든요. 예, 너희들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 중에 요변 길이가 2고 요변 길이가 4인 애가 있는데 그게 누굴까? 중3 때 엄청 친했던 애예요. 60도, 30도. 예, 1대, 2대, 루트 3. 예.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 여기가 직각이고 이게 2고 이게 4면 여기는 자동으로 2루트 3일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해도 되지만 1대 2대 루트 3. 이런 문제입니다. 반도 못했는데, 예, 원은 중요하니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